최신 과학 이슈를 쉽고 다양하게 짚어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들었던 굵직굵직한 과학 이슈를 쉽게 풀었습니다. 네, 차 한 잔을 마시듯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티타임 사이언스 저자 강석기 작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 사이언스 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최신 과학을 다룬 과학 에세이집입니다. 지난 한 해와 올해 초에 나온 그 과학 이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 성과들을 설명하고 때로는 이제 에피소드나 제 개인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담아 있는데 이게 네네.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연재되던 거를 묶어서 만든 지난해하고 거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연재했던 에세이 중에서 한 예. 40편 정도를 묶어서 이제 에세이집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 지카 바이러스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 사실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브라질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지카 바이러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 붉은 털 원숭이라는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947년에 우간다의 지카 숲이라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 동쪽으로 퍼지면서 간헐적으로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점차 퍼져서 브라질까지 왔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모기가 그 사람하고 물건의 이동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서 같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감염된 모기가 사람에게 이제 감염시키면 또 감염된 사람이 그 토착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또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기와 사람에게 같이 퍼져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원인이 모기가 이제 매개체고 또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고까지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로만 유발되는 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두증이라는 건 원래 예전부터 있던 희귀 질환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두증 같은 경우 이제 태아 때 뇌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질환인데요. 그 결과 그 발달 지체나 운동 장애,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책을 읽다 보니까요. 네네. 저도 이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20, 30대들도 탈모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일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탈모가 보면 이제 원형 탈모가 있고 뭐 그런데 저희가 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머리라고 말하는 남성형 탈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 남성 호르몬이 관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탈모는 이제 사실은 노화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이제 머리숱이 적어지기 마련인데요. 이건 이제 그 머리카락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점차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남성의 경우 탈모가 일찍 시작되고 진행 속도도 아주 빨라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머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이제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많거나 아니면 예.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머리여도 몸에는 털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털이 나게 하는 것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종류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는 우리 부신이라는 이 기관에서 나오는 DHEA라는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염 같은 경우는 고안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합니다. 다 다르군요. 예, 예. 그리고 그 테스토스테론이 효소의 작용으로 변형된 호르몬이 DHT인데요. 이게 이제 그 탈모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현재 시판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꾸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털이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네네. 털이 많은 것도 이게 컴플레인스인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은 예, 여성분들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즘에 제모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 털을 뽑으면 오히려 더 짙어지고 굵어진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수염 함부로 깎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 진짜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 보면은 털을 깎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털을 뽑으면 더 많이 난다 뭐 이런 예, 예. 속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다. 우리 착시라고 생각했는데 예. 작년에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뽑게 되면 털이 더 많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털을 어느 수준 이상 뽑으면 우리 피부가 그걸 일종의 그 손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시스템을 과잉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서 아, 털이 많이 난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게임 예. 이론으로 어떻게 이렇게 경제학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사실 뭐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에 처음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이 여러 명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번이 있었고, 그러니까 게임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타계한 존 내시라는 수학자. 네. 영화 그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불과 22살의 나이에 그 게임 이론 논문을 써서 그게 이 노벨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음흠. 그리고 올해 세상을 떠난 로이드 셰플리라는 분도 이 게임 이론으로 2012년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예. 게임 이론을 통해서 경제학까지 다양한 학문이 요즘엔 다 융합 복합되기 때문에 이런 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작가님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 원래는 예. 유명 회사에서 화학 관련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직업이 몇 번 바뀌셨어요? 지금은 예. 작가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겁니까? 대기업 화장품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석사 학위만 하고 해서 이제 학문에 좀 미련이 남아서 예, 예. 퇴직을 하고 박사학위를 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신문사에서 개공 기자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과학 기자를 하게 됐고요. 예. 과학 기자 한 12여 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가로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적성에 맞다거나 어떻게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그 요새 원래 한류로 화장품 회사들이 잘 나가서 네. 아쉬움이 예. 그렇겠군요. 예,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에세이나 번역을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1년에 한 권 정도 특정한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룬 단행본을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뭐 요즘에 화장품 회사들이 잘 나간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예, 예. 이렇게 더 가치 있는 일을 예. 하시니까요. 또 좋은 책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타임 사이언스 저자 강석기 작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